이번 순서는 한 주간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를 돌아보는 코너죠. 하이앤로우 네. 순서입니다. 네, 그럼 이번 주 한 주간 상한가였던 첫 번째 선수나 팀 누굽니까? 첫 번째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를 네. 선정했습니다. 네. 인테르 밀란에서 뛰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올해 인테르 밀란으로 영입된 루카쿠랑 투톱을 서는데 루카쿠보다 마르티네스가 훨씬 잘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3살이고 아직 좀 유망주 나이죠. 이 선수가 2017 U20 월드컵이 국내에서 열렸을 때 아르헨티나 대표로 왔었어요. 그때 아르헨티나의 간판 스타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한국이 아르헨티나를 잡았을 때는 이 선수는 뛰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명예로운 죽음. 네, 나는 안 뛰었다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인테르에서 지금 좋은 활약을 한 걸 바탕으로 이적설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중점적으로 나고 있고 최근에 리오넬 메시를 인테르 밀란이 노린다는 설에서 두 선수를 교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면서 한 번 더 이제 메시랑 엮여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뭐 그런 이게 선수죠. 제가 느낄 때 뭐였냐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손흥민과 황희찬을 맞트레이드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비슷합니까? 그렇죠. 손흥민과 황희찬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손흥민과 이강인을 지금 맞트레이드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받아들이겠죠. 네. 정점에 있는 메시와 아직 좀 성장해야 되는 라우타로를 바꾼다고 하니까 과장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인터밀란에서는 가장 지금 그 가치가 높은 선수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제 이번 시즌에 더욱 뜨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는 지금만큼 몸값이 높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적 경쟁, 영입 경쟁이 붙으면서 거론되는 몸값이 살살 올라서 지금 한 8천만 유로 이상, 뭐 조금 있으면 아마 뭐 1억 유로까지도 거론되는 선수로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바르셀로나가 이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은 뭐 전술적으로나 조합상으로만 봤을 때 충분한데 메시를 보내는 게 아니고 수아레스의 뒤를 이어서 메시의 파트너를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키가 174밖에 안 되는데 인테르 경기 보면 얘가 포스트 플레이하고 얘가 수비수랑 몸으로 비벼서 길을 터주면 루카쿠가 주워 먹거든요. 루카쿠는 190이 넘잖아요. 네. 근데 얘가 몸싸움하고 루카쿠가 주워 먹는 시기예요. 그래서 메시나 아구에로처럼 좀 이선에서 뛰어들어오는 공격수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뭐 수아레즈가 조금 이제 빠른 그 내구성 마모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메시의 뭐라고 그럴까요? 메시의 어떤 머슴 역할을 이어받기에 아주 훌륭한 자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까 경쟁이 붙는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바르셀로나 말고도 다른 데도 뭐 이적설인 어떤 데가 있을까요? 서른 다 납니다. 일단 프리미어 리그에서 뭐 당연히 메뉴 당연히 나고요. 뭐 메뉴는 안 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네. 역설에 돈이 많아서 그런가 봐. 네,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쓰고 본다. 일단 관심 표시. 예. 예. 아니 그 뭐 기자들 입장에서도 에이 메뉴 있겠지 뭐 이러면서 일단 쓰고 본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 네. 그래서 한 스페인, 잉글랜드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관심 가질 만한 팀들은 거론 정도는 다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라우타로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바로 넘어갈까요? 네. 네. 빨리 넘어가고 싶으신가 봐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다음 인물을 다루고 싶으신 것 아닙니다.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요렌테. 지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알레티가 저기 한 명이 있어서 요렌테가 여기 들어갈 만큼 뭐 좋은 일이 있었나요? 있었죠. 네. 예. 사자왕 말고 마르코스 요렌테인데요. 요렌테가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필드에서 2골 1어시로 네. 리버풀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날 그래서 그 지금 뭐 기사들 보면은 자기 강아지 반려견 네. 이름을 안필드라고 지었다. 리버풀 팬 도발하는 건가요? 안필드 기다려고요. 아무튼 그날 이 안필드에서 직접 착용했던 유니폼을 이번에 자선 경매로 내놨습니다. 경매로 얻은 수익금을 코로나19 대응에 기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유로로 8,100유로. 팔렸어요 그렇게? 네, 우리 돈으로는 1,080만 원입니다. 와, 네. 1,000만 원이 넘네요. 네. 근데 고작 이거 했다고 지금 네. 감히 저희 하이에 두 번째 올라온 건가요? 또 뭐 있나요? 네, 뭐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 건데 네. 또 있어요? 있어요? 잘 찾아왔네요. 자, 열심히 찾아왔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네. 들어보고 판단합시다. 마드리드 지방에서 많이 마시는 맥주가 마오우 맥주인데 마호. 마오우 올해 이번 달에 선수 2월 달에 요렌테가 네. 수상을 했는데 3월 달에 경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렌테가 그 상을 들고 3월의 선수상은 바로 팬들입니다. 이런 영상을 남기기도 했어서 국내에서는 그 페르난도 요렌테 인지도가 워낙 높으니까 네. 다들 기사 보고서도 야 요렌테 스페인 가서 잘하네. 네. 이렇게 지금 그 요렌테는 나폴리에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거 보고서는 에이 토트넘 바보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레비 역시. 읽어보고요. 뭐 이런 애가 있었어? 네. 근데 관계 없는 사이죠?
페르난도 요렌테하고 마르코스 그러니까 요렌테하고 뭐 그렇죠. 이름만 같은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뭐그 김씨일 뿐인 뭐 그런 건가? 음. 네, 그러니까 그 그렇겠죠. 마르코스 요렌테 가문은 축구 선수 가문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그 마르코스 요렌테 원래 레알에 있었잖아요. 네. 레알에서 팽당했고 네. 발베르데가 워낙 잘해가지고 아틀레티코 와서. 발베르데 걔 한국 와가지고 이거 안 하잖아. 네. 그렇죠. 네. 뭐 잘하니까 걔가. 발베르데가 저 트위터 차단했잖아요. 아 진짜요? 네. 아 그게 아니라 발베르데가 그때 사과문을 올렸길래 네. 네. 그거 그냥 내가 알티했거든. 아. 근데 갑자기 날 차단했더라고. 오. 차단하면서도 아. 이렇게 하고 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여러분. 한 손으로 눈 찢으면서. 레알 마드리드 선수한테 차단당한 서영욱이라고 합니다. 좋겠다. 후스터 하이에스트 이번 주 저희가 하이 세 번째 선수 2명을 같이 꼽았는데요. 한국 선수입니다. 구자철, 김민재. 네, 구자철 선수는 지금 이제 중동에서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알 가라파 소속이죠. 네. 네. 네, 볼프스부르크에 간 게 2011년 2월이니까 뭐 8년 이상 독일에서 활약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6시즌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뛰었습니다. 여기서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최근에 이제 역대 베스트 11을 펜투표로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구자철 선수가 선정이 됐어요. 한 구단의 역대 베스트 11. 네. 네. 이거 박수 한번 치고 가야죠. 차범근 선수 이외에는 없지 않나요? 이런 네. 케이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팀은 원래 분데스리가에 있던 팀이 아니고 하브리그를 전전하던 팀인데 네. 딱 일부 올라와서 거의 직후에 구자철을 영입했고 구자철이 이 팀의 전성기 전체를 함께한 선수예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구자철이 전성기를 이끈 멤버 중에 한 명인 거죠. 네. 제가 구자철 선수가 아우크스부르크에 뛸 때 3번 정도 현장에 가서 경기도 보고 구자철 만나는데 정말 팬들이 많이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선정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또 거론을 했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 얘기도 해볼까요, 그러면? 네, 이 뭐 스카우티드 풋볼이라고 이제 영국의 스카우팅 전문 매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유럽 빅리그에 진출할 선수로 이제 거론이 되면서 좀 국내에서도 아주 큰 화제가 됐었죠. 네. 뭐 좀 굉장히 고평가를 하면서 네, 김민재의 별명으로 뭐 몬스터, 네, 오. 더 괴물, 몬스터. 네, 괴물 수비수, 약간 이런 쪽의 별명도 얘기를 했고 좀 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 팬들도 보통 김민재 하면 뭐 좀 덩치가 큰데 발이 빠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김민재 선수는 최 감독이 전북에서 픽업했을 때부터 빌드업이 좋고 뭐 이런 좀 과감하고 이런 성격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선수거든요. 근데 이 매치가 그런 점까지 소개를 하면서 뭐 김민재 선수의 다양한 장점을 다 아울러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김민재 선수가 유럽 진출에 대한 기사가 띄엄띄엄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일부 팬들이 어차피 김민재 저 사람은 중국에 머물러 있을 거고 유럽에 갈 생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팬들이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민재 선수는 늘 좀 더 큰 무대로 나가고 싶은 욕심이 늘 있고요. 예. 늘 뭐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재 소속팀인 베이징 고항과 척을 지을 생각까지는 없지만 좀 이제 선을 지키는 선 안에서는 뭐 오퍼가 오거나 하면 다 검토하고 이제 계속 유럽 진출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성도 닫혀 있지 않으니까 뭐 좀 앞으로 재밌는 소식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코로나19가 이 유럽 이적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좀 김민재를 영입하려고 했던 팀들이 지갑을 닫게 만드는 건지 혹은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몸값을 떨어뜨린다든지 중국에서의 어떤 상황을 일그러뜨려서 유럽으로 튀어가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과는 별개로 정말 꼭 진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설령 뭐 적응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 축구를 위해서도 그렇고 뭐 좀 첫 번째 아주 대박 사례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들은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민재 선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하이스트는 3개 다 살펴봤고 이제 주가가 떨어진 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가가 떨어진 팀이나 인물. 저는 토트넘 하스퍼. 네, 사실 뭐 토트넘이 이래저래 국내에서는 워낙 보도가 많이 되지만 최근 뭐 1, 2주 동안은 국내뿐만 아니라 영국 현지에서도 가장 많이 입길에 오른 그런 팀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리버풀 얘기했는데 리버풀에 좀 처음에는 묻혀서 욕을 덜 먹었는데 토트넘도 정말 선제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깎았던 그런 팀이죠. 그리고 임시 해고도 받아들이면서 정부에 지원금 요청을 하면서 이게 좀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엊그제 구단에서 철회를 했어요. 네. 뭐 이 직원 누구도 급여를 좀 줄이거나 뭐 해고를 하는 일 없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위층만 그 가져가는 돈을 좀 줄이는 걸로 이렇게 좀 바꾸긴 했는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굉장히 욕을 좀 많이 먹었고요. 또 팀의 에이스인 지금 해리 케인 이적설이 또 이제 떠오르면서 그쵸. 굉장히 또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뭐 해리 케인이 인스타 라이브 하면서 먼저 얘기를 했죠. 팀이 그러니까 좀 약간 돌려서 얘기하면 팀이 이 지경이면 나 여기 남아 있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 이게 뭐 그 레비 회장의 심기를 거슬렸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이제 레비 회장이 2억 파운드였죠. 네. 3천억 원에 팔겠다고. 네. 나오면서 어쨌든 간에 뭐 액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아직 성사는 안 됐지만 팀의 에이스를 이적 시장에 내놨다는 보도에 구단이 적극적으로 지금 반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또 좀 굉장히 시끌벅적한 상황이고요. 또 은돈벨레 같은 경우에도 모리뉴 감독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또 훈련을 했다가 또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나머지 공부 멤버. 네. 네. 그러면서 은돈벨레가 또 이제 삔또가 나가서 죄송합니다. 빈정이 상해서 네. 뭐 바르셀로나나 파리 생제르맹 이적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 경기도 없고 뭐 별다른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지금 뭐 팀이 내고 있는 뭐 이자나 대출 규모도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게 좀 밝혀지면서 굉장히 지금 좀 토트넘이 좀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한 주가 좀 흘렀죠. 근데 레비 회장이라면 케인을 3천억에 충분히 팔 수도 있을 만한 인물 아닌가요? 근데 이 양반이 잘 파는 사람은 아니지 않나? 아끼는 건 잘하는데 베일. 음. 레알로 간 베일이 베일. 있구나. 네. 베일하고 사실 뭐 에릭슨도 잘 판 거고 6개월밖에 안 남은 선수를. 네. 뭐 수완이 좋은 분이니까 만약에 진짜 팔기로 했다면은 최대한 이득을 뭐 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케인이 근데 그런 말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케인은 밖에서 굴러 들어온 선수도 아니고 완전히 그 유스 출신에다가 잉글랜드 대표고 주장이고 예. 캐석대라고들 농담하지 않습니까? 네. 케인만 있으면 나머지들 뭐 바뀌어도 돼 약간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케인이 나갈 기미를 보인다는 거는 골치가 많이 아프겠죠.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잔류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토트넘 내 연봉 팀 내 연봉 1, 2위가 케인 은돈벨레고 3위가 손흥민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위에 1, 2위가 만약에 빠져나가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손흥민한테 연봉을 확 올려주면서 재계약을 제외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혹은 거꾸로 케인이랑 은돈벨레가 결국 남았다. 그럼 손흥민한테는 너 줄 돈 없는데 이러면서 차라리 네가 나가라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선수의 거치는 약간 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함께 좀 흥미롭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토트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럼 두 번째 키워드 김정용 기자님이 뽑아오셨습니다. 제가 뽑은 거예요? 다 같이 네. 뽑은 게 아니고? 네, 같이 제가 뽑았습니다. 네, 제가 뽑았습니다. 확실히 제가 뽑았어요. 네이마르입니다. 네이마르. 네. 네이마르 뉴스가 좀 많이 났어요 국내에도. 네. 네이마르는 일단 네이마르의 어머니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네. 네이마르 어머니께서는 나딘 곤사우베스 씨인데요. 이분이 52입니다. 근데 이혼해서 뭐 이제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그렇지. 자유로운 몸이신데 네. 그 만난 분이 네이마르보다 어리다. 아. 네이마르보다 6살 어리다. 아. 네이마르랑 동갑이잖아요, 네. 우영 씨가. 제가 그렇죠? 이거 처음 봤을 때 이게 그 어머니의 새 남친이 30살이라고 봤거든 처음에. 네, 잘못 네. 봐가지고. 네. 근데 30살이 어린 사람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아이 30살 너무 어린애인데 그것도 더 와, 어려. 그런 그러니까. 거죠. 네. 그래서 네이마르보다 어린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셨다. 네이마르가 뭐 어머니의 행복을 빌어드렸다. 네. 뭐 이것만으로 로우라고 하긴 좀 이것만 못합니다만. 로아 이거 좋은 일인데? 네, 그렇죠. 자기 뉴스가 아닌 걸로 거론이 됐긴 했지만. 네. 학번 차이로 보면 8몇 학번이 17학번 만난 거네요. 학번보다 이거는 진짜 진짜 아들보다 어리다는 말 다 했지. 네. 그쵸. 그래서 그- 세계 여성분들의 어떤 롤모델이 됐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마르 선수 개인적으로는 뭐 이건 네이마르 선수를 지목한 뉴스는 아닙니다만 최근 일본의 인터넷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채널이라는 데서 전 세계 축구 선수 능력치 순위를 매겼어요. 네. 근데 뭐 1위 호날두, 뭐 쭉쭉 가는 호날두 거, 1위부터가 좀 이상해. 뭐 그건 뭐 그럴리 했는데 네이마르가 원래는 그 메날두를 제일 위협하는 선수였잖아요. 네. 19위예요. 제가 이 평어 그 촌평을 그 일본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축구계 최고의 스타 세르손 그리고 소속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부동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네이마르 스피드 공격력 소데스카. 드리블 등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다만 수비력 즉시 피치에 쓰러졌다 버려지는 등 피지컬로 크게 수치를 버렸죠? 떨어뜨려. 사실 톱10 진입을 완수하려면 당 수치를 조금이라도 올리는 것이 필요해. 약간 이런 평을 아 받았습니다. 당 수치를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해당 수치.
아. 그 한자로 당 써 있으니까 이제 아, 번역기 이렇게 나오는 해당하는. 거죠. 네. 아니, 네이마르가 그 정도까지 떨어졌나? 근데 이게 아까 호날두가 1위인 것으로도 볼 수 있듯이 그 능력치로 사람의 능력을 환산해서 매기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옛날 축구 게임식으로 애들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축구 게임 보면 아무리 뛰어난 공격수라도 로번 같은 선수들은 오버롤이 되게 낮고 그 무슨 육각형 미드필더가 오버롤이 제일 높아요. 네. 제라드. 예, 게임 특성상 네. 그런 식이라서 뭐 메시나 네이마르처럼 뭐 이제 몸이 좀 가늘고 키가 크지 않고 수비력이 약한 선수들은 오버롤이 떨어지게 돼 있어서 오버롤로 매기는 거라서 그렇다는 이걸 감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19인 너무 낮다. 네, 너무 낮습니다. 이 풋볼 채널이라고 전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낯선 순위였고요. 마지막 키워드도 팀입니다. 네. FC 바르셀로나입니다. 네.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좀 구설수가 많은데요. 네. 뭐 일단 메시 선수의 어떤 불화설 같은 게 있었고요. 메시 선수는 에릭 아비달 기술이사, 예전에 동료였던 아비달 기술이사와의 어떤 공개적인 설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연봉 삭감을 할 때도 이걸 흔쾌히 받아들인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편으로는 근데 구단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우리를 압박했다는 식의 얘기를 끼워 넣으면서 구단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고 70% 삭감은 정말 너무한 거예요. 네. 근데 해당 기간 70% 삭감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엄청 많이 깎은 거죠. 그렇죠. 전 처음에 30% 삭감해서 70% 받는구나 했는데 70% 삭감이면 네. 뭐 이 얘기 관련해서 또 구단 측은 메시가 뭐 선수들 선동해서 그런 거 아니라 메시는 바로 동의했다. 선수단 측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요즘은 라키티치 얘기도 있더라고요. 라키티치가 사실 이번 시즌부터는 그렇게 중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네. 라키티치가 그 스페인어로 정확히 그랬어요. 나는 감자자루가 아니다. 네네. 네. 뻗어는 보리자루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죠. 네, 감자자루가 아니다. 그래 나는 이제 내 미래를 정할 거라고 이제 그 문도 데포르티보랑 같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팀이 최근에 이제 로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제일 큰 이유는 회장이죠. 바르토메오 회장인데 일단 우루과이의 SNS 언론 플레이 회사를 고용해서 무려 100만 유로를 써서 이제 선수들과 관련된 어떤 여론 조작에 돈을 썼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났고요. 또 한편으로는 구단 임원 6명이 사퇴를 했는데 그중엔 심지어 친 바르토메오로 알려진 사람들까지 있었는데 이들이 나가면서 다들 회장의 운영 방침이 이상하다. 이 팀이 어딜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면서 빠졌고 그 자리를 바르토메오 회장이 자기의 더 충복인, 더 친 바르토메오인 사람들로 메워버렸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났죠. 그런 거 관련해서 진짜 바르셀로나가 가장 이야기가 많은데 메시는 또 지난주에는 가짜 뉴스 얘기도 많이 돌았어요. 네. 네, 뭐 호나우지뉴 선수 전 선수의 보석금을 내준 것도 이거 메시가 아예 자기 SNS에 올려서 멘띠라 거짓말이라고. 네, 직접 멘띠라가 거짓말이에요? 네, 멘띠라. 그거랑 자기가 인테르로 가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대놓고 반박을 했죠. 바르셀로나가 이름값에 비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좀 저희 하이엔로에서 로에 선정이 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이렇게 하이엔로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주도 팀도 있었고 선수들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두 분이 뽑아보시기에 가장 하이스트는 누구예요? 세 개 중에. 하이 중에서도 최고 하이. 네. 저는 구자철이요. 구자철. 네. 뭐 한 가지 족적을 남겼다는 확실한 좀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저는 구자철 선수한테 이번 선정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라우타로. 음. 네,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 굉장히 좀 존재감이 적은 선수였는데 이제는 뭐 열성 해축 팬이 아니더라도 이 누구지? 이런 정도까지는 좀 주목을 끄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가장 좀 떡상한 케이스로 거론할 만하죠.